어머니, 미치셨어요? 그 순간 숨이 막혀 말조차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장면은 제가 평생 상상조차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어머니의 손에는 낡은 갈색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25년간 숨겨져 있던 봉투. 그 안에는 제 인생을 완전히 뒤바꿀 진실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야기가 시작하기 전에 영상 오른쪽 아래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모두 무료입니다. 이제 다 끝났어. 아무도 날 막을 수 없어.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봉투 안에서 쏟아진 사진들, 그 속에는 저와 똑같이 생긴 또 다른 소녀가 있었습니다. 쌍둥이. 25년간 존재조차 몰랐던 쌍둥이 언니. 그날 아침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믿었던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는 것을, 우리 가족에게 숨겨진 끔찍한 비밀이 있었다는 것을, 그리고 이 진실을 알게 되는 순간 제 삶은 영원히 바뀔 거라는 것을. 이것은 25년 만에 밝혀진 우리 가족의 이야기입니다. 화제와 비밀, 그리고 기적적인 재회의 이야기.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2024년 10월 14일 화요일. 이날은 제 인생에서 모든 것이 바뀐 날입니다. 아침 7시 30분 알람 소리에 눈을 뜨고 평소처럼 일어났습니다. 창밖으로 가을 햇살이 스며들고 부엌에서는 어머니가 아침 준비를 하시는 익숙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모든 것이 평범했습니다. 너무나 평범해서 1시간 후 제 삶이 완전히 뒤바뀔 거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세수를 하고 거실로 나왔을 때도 동생이 소파에 앉아 스마트폰을 보고 있는 모습이 어느 때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이미 출근 준비를 마치고 넥타이를 매고 계셨고, 어머니는 부엌에서 계란을 프라이팬에 부치고 계셨습니다. 아침 먹어야지. 빨리 와. 어머니의 목소리도 평소와 같았습니다. 저는 식탁에 앉았습니다. 토스트 향기와 커피 향이 섞여 코를 자극했습니다. 동생이 먼저 식탁에 앉더니 토스트에 딸기잼을 듬뿍 발랐습니다. 언니 오늘 몇 시에 들어와? 동생이 물었습니다. 아마 7시쯤 오늘 회의가 있어서. 저는 대답했습니다. 평범한 대화였습니다. 너무나 평범한 화요일 아침의 대화였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어머니가 프라이팬을 든 채로 부엌 입구에 서 계셨는데 그 표정이 이상했습니다. 눈빛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무언가를 결심한 듯한, 아니 체념한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얘들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프라이팬이 손에서 떨어질 듯 흔들렸습니다. 아버지가 넥타이를 매던 손을 멈추고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여보, 무슨 일이야? 어머니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천천히 부엌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낡은 갈색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저는 그 봉투를 본 적이 없었습니다. 25년을 이 집에서 살았지만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봉투였습니다. 어머니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봉투를 쥔 손가락 끝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마치 수십 년간 꽁꽁 얼어붙어 있던 것을 이제야 꺼내는 것처럼 그렇게 천천히 조심스럽게 봉투를 식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제 다 끝났어. 아무도 날 막을 수 없어. 그 말이 귓가를 때렸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심장이 급격히 뛰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동생은 토스트를 든 채로 굳어 있었습니다. 저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전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 미치셨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 자신의 목소리인지조차 확신할 수 없을 만큼 낯설게 들렸습니다.
어머니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어떤 해방감 같은 것도 느껴졌습니다. 설명해도 이해 못할 거야. 넌 아직 몰라. 하지만 이제는 알아야 해. 모두가 알아야 해. 어머니가 봉투를 밀어 제 앞으로 보냈습니다. 낡은 봉투였습니다. 모서리가 해져 있고 누렇게 변색되어 있었습니다. 최소 20년은 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생각보다 무거웠습니다. 안에 뭔가 많이 들어있는 것 같았습니다. 봉투를 열자 안에서 사진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오래된 사진들이었습니다. 1990년대, 아니, 그보다 더 오래된 것처럼 보이는 흑백 사진들도 있었습니다. 첫 번째 사진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숨이 멎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어린 소녀가 있었습니다. 5살 정도 되어 보이는 소녀였습니다. 그 소녀는 저와 똑같이 생겼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어린 시절에 제가 맞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저는 그 사진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사진 속 배경도 낯설었습니다. 오래된 병원 같았습니다. 그리고 소녀 옆에는 어머니가 아닌 다른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이 사진은 제가 맞는데 이 여자는 누구예요? 두 번째 사진을 집어들었습니다. 이번에는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같은 소녀가 2명 있었습니다. 똑같이 생긴 2명의 소녀가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쌍둥이였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사진이 바닥으로 떨어질 뻔했습니다. 언니, 이게 쌍둥이야? 언니한테 쌍둥이 언니나 동생이 있었어? 동생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여보, 이게 대체 무슨... 아버지가 한 발 다가섰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손을 들어 아버지를 제지했습니다. 당신도 몰랐어. 아무도 몰랐어. 나만 알고 있었어. 정적이 흘렀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만이 또각또각 울렸습니다. 저는 다시 사진들을 뒤졌습니다. 3번째, 4번째, 5번째. 사진마다 똑같이 생긴 2명의 소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사진. 그 사진에서 1명의 소녀가 사라져 있었습니다. 1명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녀 옆에는 어머니가 서 계셨습니다. 울고 계셨습니다. 사진 뒷면에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필체였습니다. 1999년 8월 23일 세인트 메리 병원. 화재. 1명 잃어버렸다. 화재? 병원 화재? 어머니, 이게 무슨 뜻이에요? 목소리가 거의 비명에 가까웠습니다. 어머니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25년간 감춰온 이야기를 이제야 꺼내는 것처럼 한 단어 한 단어에 무게가 실려 있었습니다. 1999년 8월 23일. 그날 나는 쌍둥이를 낳았어. 너희 둘을 낳았어. 너희 둘. 그 말이 공기 중에 떠돌았습니다. 출산은 순조로웠어. 건강한 쌍둥이 딸이었어. 똑같이 생긴 아름다운 2딸. 너무 행복했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엄마였어. 어머니의 목소리가 잠시 멈췄습니다. 과거를 회상하는 듯 눈을 감았습니다. 그런데 출산 다음 날 새벽, 병원에 화재가 발생했어. 신생아실이 있는 3층에서 시작된 불이었어. 정전이 되고 연기가 복도를 가득 채웠어. 비상벨이 울렸고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며 뛰어다녔어. 저는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손에 쥔 사진이 땀으로 축축해졌습니다.
나는 미친 듯이 신생아실로 뛰어갔어. 연기 때문에 앞이 보이지 않았어. 간호사들이 아기들을 데리고 나오고 있었어. 나는 소리쳤어. 내 아기들. 쌍둥이. 쌍둥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간호사가 아기를 한 명만 안고 나왔어. 한 명만. 다른 아기는요? 내가 소리쳤어. 간호사는 당황한 표정으로 다시 들어가 볼게요라고 했어. 하지만 그 순간 천장이 무너졌어. 3층 신생아실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어. 정적이 흘렀습니다. 끔찍한 정적이었습니다. 소방관들이 왔고 불을 껐어. 하지만 다른 아기는 찾을 수 없었어. 신생아실에 있던 아기 서너 명과 함께 사라졌어. 경찰은 화재로 사망한 것으로 결론 내렸어. 유골도 제대로 확인할 수 없을 만큼 완전히 타버렸다고 했어. 어머니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어깨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나는 믿지 않았어. 내 딸이 그렇게 죽었다는 걸 믿을 수 없었어. 나는 계속 찾았어. 25년간 계속 찾았어. 저는 봉투 안을 다시 뒤졌습니다. 사진들 밑에 서류들이 있었습니다. 탐정사무소 계약서, 신문 기사 스크랩, 병원 기록, CCTV 영상 분석 보고서, 25년간의 집요한 추적 기록이었습니다. 여보, 나한테도 한 번도 말하지 않았잖아. 왜? 당신을 지키려고 그랬어. 당신이 알면 당신도 미쳐버릴까봐. 그리고 남은 딸을 지켜야 했어. 그 아이라도 온전히 키워야 했어. 어머니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네가 살아남은 아이야. 간호사가 안고 나온 아기가 너였어. 저는 눈물이 흐르는 것도 모른 채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그럼 제 쌍둥이 언니나 동생이 어디선가 찾았어. 3년 전에 드디어 찾았어. 시간이 멈췄습니다.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뭐라고요? 찾으셨다고요? 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봉투 안에서 또 다른 사진을 꺼냈습니다. 최근에 찍은 것처럼 보이는 컬러 사진이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저와 똑같이 생긴 여자가 있었습니다. 20대 중반, 긴 머리, 같은 눈매, 같은 입술. 거울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25년 전 그 화재 현장에서 누군가 혼란을 틈타 아기를 데리고 나갔어. CCTV에 잠깐 찍혔는데 신원을 알 수 없는 여자였어. 그 여자는 아기를 고아원에 맡겼어. 익명으로. 어머니가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 아이는 고아원에서 자랐어. 20년 넘게. 자기 부모가 누구인지도 모른 채. 3년 전 그 아이가 자신의 출생 기록을 찾기 시작했어. 그리고 DNA 데이터베이스에 등록했어. 그게 우리가 연결된 계기였어. 저는 사진을 뚫어지게 바라봤습니다. 이 여자가 제 쌍둥이라고. 그럼 언니가 둘이란 거야? 동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쌍둥이 언니가 있어. 이름은 민서야. 박민서. 고아원에서 지어준 이름이야. 박민서. 그 이름이 입안에서 맴돌았습니다. 왜 지금까지 말씀 안 하신 거예요? 3년 전에 찾으셨으면. 왜 저한테 말씀 안 하신 거예요? 제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분노와 슬픔과 배신감이 뒤섞인 목소리였습니다.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랐어. 내게 쌍둥이 언니가 있는데 25년간 나만 그 사실을 알고 있었어. 그 아이는 고아원에서 자랐어라고. 어떻게 말할 수 있겠어? 어머니가 울었습니다. 처음으로 어머니가 제 앞에서 소리내어 우는 것을 봤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하지만 이제 더 이상 숨길 수 없어.
민서가 너를 만나고 싶어 해. 25년 만에 쌍둥이 동생을 만나고 싶어 해. 저는 의자에서 일어났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지만 억지로 버텼습니다. 어디 있어요? 그 사람. 민서라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오늘 밤 9시 우리가 처음 살았던 집 기억나니? 할머니 댁이었던 그 옛날 저택. 거기서 만나기로 했어. 25년 만에 상봉. 쌍둥이와의 재회. 저는 사진을 다시 한번 바라봤습니다. 사진 속 여자의 눈빛이 뭔가 간절해 보였습니다. 슬퍼 보였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제 눈빛과 똑같았습니다. 아침 식사는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토스트를 입에 넣었지만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커피를 마셨지만 맛을 느낄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출근하지 않고 소파에 앉아 멍하니 있었습니다. 동생은 자기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어머니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지만 손이 자꾸 멈췄습니다. 저는 사진들을 다시 펼쳐놓고 하나하나 살펴봤습니다. 어린 쌍둥이의 모습, 똑같은 미소, 똑같은 눈, 똑같은 손, 그리고 한 가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어머니, 이 사진들, 왼쪽 아이 손목에 있는 이 점, 이게, 저는 제 왼쪽 손목을 봤습니다. 거기에는 작은 점이 있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있던 점이었습니다. 응, 쌍둥이 중 한 명한테만 있던 점이야. 그게 너를 구별하는 유일한 표시였어. 그럼 다른 아이는, 민서라는 그 아이는 이 점이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꺼내 민서를 검색해 보았습니다. 박민서, 25살, 고아 출신, SNS 계정을 찾았습니다. 공개 계정이었습니다. 프로필 사진을 보는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정말 저와 똑같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봤다면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게시물들을 하나씩 내려봤습니다. 일상 사진들, 친구들과의 사진, 혼자 찍은 셀카. 그런데 한 게시물이 눈에 띄었습니다. 3년 전에 올린 글이었습니다. DNA 검사를 했다.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다. 25년간 궁금했던 내 출생의 비밀을 곧 알게 될 것이다. 두렵지만 알고 싶다. 그 아래 댓글들이 달려 있었습니다. 친구들의 응원 댓글들, 그리고 2년 전 게시물. 드디어 찾았다. 내 생물학적 가족을. 그런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25년간 날 찾지 못한 가족. 아니, 날 버린 가족일지도 모르는데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이 사람이 25년간 어떤 삶을 살았을지 상상이 갔습니다. 어머니, 민서는 어떻게 살았어요? 고아원 생활은 괜찮았나요? 어머니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좋지 않았어. 고아원은 환경이 열악했고 민서는 여러 번 학대를 당했어. 10살 때 위탁 가정으로 갔는데 거기서도 좋지 않은 일들이 있었어. 결국 다시 고아원으로 돌아왔고 18살이 되어서야 독립했어.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가 좀 더 빨리 찾으셨다면. 나도 알아. 매일 그 생각을 해. 만약 내가 더 빨리 찾았다면 민서는 그런 고통을 겪지 않았을 거야. 하지만 당시에는 단서가 없었어. CCTV도 화재로 대부분 소실됐고 목격자도 없었어. 저는 계속 민서의 SNS를 내려봤습니다. 최근 게시물들은 대부분 혼자 찍은 사진들이었습니다. 친구가 많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한 달 전 게시물. 곧 만나게 된다. 25년 만에 쌍둥이 동생을. 어떤 사람일까? 나와 닮았을까? 아니면 완전히 다를까? 두렵다.
하지만 기대도 된다. 저는 그 글에 좋아요를 눌렀습니다. 그리고 댓글을 달았습니다. 저도 기대됩니다. 오늘 밤 만나요. 댓글을 올리고 나서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진짜로 현실이 되는 것 같았습니다. 1분도 안 되어 답글이 달렸습니다. 민지야? 민지. 제 이름입니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네. 저예요. 그리고 곧바로 전화가 왔습니다. 민서에게서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화면에 박민서라는 이름이 떴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통화 버튼을 누르기까지 5초가 걸렸습니다. 여보세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전화 저편에서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목소리가 나랑 똑같네. 민서의 목소리였습니다. 정말 제 목소리와 똑같았습니다. 녹음된 제 목소리를 듣는 것 같았습니다. 25년 만이야. 아니, 처음이지. 우리 처음 만나는 거니까. 저는 오늘 아침에야 알았어요. 언니가 있다는 걸. 쌍둥이 언니가 있다는 걸. 언니라는 단어가 입에서 나왔습니다. 낯설었지만 동시에 자연스러웠습니다. 나는 3년 전부터 알았어. DNA 검사 결과가 나왔을 때 우리 엄마가 날 찾았을 때 민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처음엔 화가 났어. 25년간 날 찾지 못했다는 게, 아니 날 버렸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정말 화가 났어. 하지만 엄마를 만나고 이야기를 듣고 이해하게 됐어. 어떤 이야기를? 화재 이야기. 그날 밤의 혼란. 엄마가 얼마나 절망했는지, 25년간 얼마나 날 찾으려 노력했는지. 침묵이 흘렀습니다. 근데 넌 25년간 엄마와 함께 살았잖아. 행복했어? 질문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네, 행복했어요. 저는 사랑받으며 자랐어요. 부모님과 동생이 있었고, 친구들도 있었고, 난 고아원에서 자랐어. 사랑, 그런 거 몰랐어. 밥 먹고, 자고, 학교 가고. 그게 전부였어.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제가 받았어야 할 사랑의 절반을 민서는 받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미안해요. 제가 미안해할 일은 아니지만, 미안해요. 아니야. 내 잘못이 아니야. 운명이었어. 넌 운이 좋았고, 난 운이 나빴던 거야. 민서의 목소리에 쓴웃음이 섞여 있었습니다. 근데, 궁금해. 우리가 얼마나 닮았는지. 사진으로만 봤는데 직접 보면 어떨까? 저도요. 저도 정말 궁금해요. 오늘 밤 9시, 옛날 저택에서 만나자. 엄마가 그러던데. 네, 꼭 갈게요. 민지야, 한 가지만 물어봐도 될까? 네, 뭐든지. 넌 나를 어떻게 생각해? 갑자기 나타난 쌍둥이 언니를. 부담스럽지 않아?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솔직히 대답하고 싶었습니다. 부담스러워요. 정말 솔직히 말하면 아직 실감이 안 나고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하지만 언니를 만나고 싶어요. 25년간 몰랐던 내 반쪽을 찾고 싶어요. 언니도, 저도, 우린 피해자잖아요. 그 화재에. 고마워. 솔직하게 말해줘서. 민서가 웃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처음으로 웃는 것 같았습니다. 그럼 오늘 밤에 봐. 처음이자 마지막 첫 만남이야. 마지막이요? 아, 미안. 말 실수야. 첫 만남이라고 하려고 했는데. 아무튼, 오늘 밤에 봐.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전화기를 손에 쥔 채로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민서의 목소리가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슬픔과 외로움이 섞인 목소리.
회사에 연차를 냈습니다. 출근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거실에 앉아 사진들을 계속 들여다봤습니다. 어린 쌍둥이의 모습, 똑같이 웃고 있는 두 아기. 만약 그날 화재가 없었다면 우리는 함께 자랐을 것입니다. 같은 학교에 다니고, 같은 친구들을 사귀고, 같은 옷을 입고, 하지만 운명은 우리를 갈라놓았습니다. 아버지가 다가와 제 옆에 앉았습니다. 민지야, 괜찮아? 잘 모르겠어요. 괜찮은 건지 아닌 건지. 아버지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나도 오늘 처음 알았어. 너에게 쌍둥이 언니가 있다는 걸. 네 어머니가 25년간 그 비밀을 혼자 짊어지고 있었다는 걸. 어머니,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이제 알겠어. 내 어머니가 왜 가끔 밤에 혼자 우시는지, 왜 가끔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시는지, 잃어버린 딸을 생각하고 계셨던 거야. 어머니는 부엌에서 점심 준비를 하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손이 자꾸 멈췄습니다. 동생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눈이 빨갰습니다. 울었던 것 같았습니다. 언니, 나도 같이 가도 돼? 오늘 밤에. 응, 가족 모두 가야지. 민서 언니도. 가족이니까. 가족. 그 단어가 새롭게 느껴졌습니다. 오후 내내 시간이 느리게 흘렀습니다. 시계를 볼 때마다 몇 분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옷장을 열어 뭘 입을지 고민했습니다. 쌍둥이 언니를 처음 만나는데 어떤 옷을 입어야 할까? 결국 간단한 청바지와 흰 티셔츠를 골랐습니다. 거울을 보며 머리를 빗었습니다. 그리고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민서 언니는 지금 뭘 하고 있을까? 그녀도 옷을 고르고 있을까? 그녀도 긴장하고 있을까? 저녁 6시 가족 모두 거실에 모였습니다. 어머니가 준비한 저녁을 먹었지만 아무도 제대로 먹지 못했습니다. 민서는 좋은 아이야. 힘든 환경에서 자랐지만 강하게 살아왔어. 너희들도 민서를 잘 대해주길 바라.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25년간 민서한테 미안했어. 제대로 엄마 노릇도 못 해주고 25년간 혼자 버티게 했으니까 당신 잘못이 아니야. 그 화재가 운명이 우릴 갈라놓은 거야. 저녁 8시 우리는 집을 나섰습니다. 어머니가 운전을 했습니다. 저택까지는 차로 30분 거리였습니다. 차 안은 조용했습니다. 라디오도 틀지 않았습니다. 각자의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어둠이 깔렸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언니, 무서워? 응, 좀. 넌? 나도. 근데 기대도 돼. 새로운 언니가 생기는 거잖아. 동생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8시 50분, 우리는 옛날 저택 앞에 도착했습니다. 할머니가 돌아가신 후 10년간 비어있던 집이었습니다. 낡고 어두웠습니다. 현관문 앞에는 한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알 수 있었습니다. 민서였습니다. 시간이 멈췄습니다. 민서가 천천히 계단을 내려왔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로 그녀의 얼굴이 드러났습니다. 거울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 거울보다 더 정확한 복사본이었습니다. 같은 눈, 같은 코, 같은 입술, 같은 얼굴형. 차이점이라면 머리 스타일이었습니다. 민서는 단발머리였고 저는 긴 머리였습니다. 그리고 표정. 민서의 눈빛에는 제가 가져보지 못한 어둠이 있었습니다. 고독과 슬픔이 깃든 눈빛이었습니다. 우리는 3미터 거리에서 멈췄습니다.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민지야? 언니? 그 순간 세상에는 우리 둘만 존재하는 것 같았습니다. 민서가 한 발 다가왔습니다. 저도 한 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서로의 손을 잡았습니다. 전기가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같은 피, 같은 DNA, 25년간 떨어져 있었지만 여전히 연결되어 있는 진짜 똑같네. 거울을 보는 것 같아. 민서의 손이 떨렸습니다. 아니, 제 손도 떨렸습니다. 언니도요. 정말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민서도 울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같은 순간에 울고 있었습니다. 25년을 혼자 살았어. 가족이 누군지, 부모가 누군지, 왜 나를 버렸는지 모르는 채로 민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근데 이제 알겠어. 나한텐 쌍둥이 동생이 있었어. 엄마가 있었어. 가족이 있었어. 날 버린 게 아니라 잃어버린 거였어. 어머니가 다가와 우리 둘을 껴안았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두 딸을 모두 지키지 못해서 25년간 떨어지게 해서 어머니가 흐느꼈습니다. 우리 셋은 그렇게 한동안 껴안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와 동생도 다가왔습니다. 5명이 함께 껴안았습니다. 25년 만에 완성된 가족의 모습이었습니다. 잠시 후 우리는 저택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먼지투성이었지만 어머니가 미리 청소를 해두었습니다. 거실에 전등을 켜자 오래된 가구들이 드러났습니다. 여기가 너희가 태어나기 전까지 우리가 살던 집이야. 할머니 댁이었어. 너희가 태어난 후에 더 큰 집으로 이사했지. 민서가 집안을 둘러봤습니다. 나 이 집 본 적 있는 것 같아. 꿈에서 태어나서 한 달간 여기서 살았으니까 아기 때 기억이 남아있을 수도 있어. 우리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민서와 저는 나란히 앉았습니다. 우와, 진짜 똑같아. 어떻게 구별해? 이거요. 저는 제 왼쪽 손목을 보여줬습니다. 작은 점이 있었습니다. 저한테만 있는 점이에요. 민서가 자신의 손목을 봤습니다. 점이 없었습니다. 이 점 하나 때문에 엄마는 누가 살아남았는지 알았구나. 응. 그날 밤 간호사가 안고 나온 아기 손목을 보고 민지라는 걸 알았어. 그럼 민서는 불 속에 어머니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난 살았어. 누군가 날 데리고 나갔고 고아원에 맡겼어. 왜 그랬는지는 아직도 모르겠어. 경찰 조사는 어떻게 됐어? CCTV 영상을 분석했는데 화재 발생 15분 후쯤 여자가 신생아를 안고 병원을 나가는 게 찍혔어. 하지만 얼굴은 연기와 마스크 때문에 식별이 안 됐어. 그 여자가 민서를 데리고 나간 거야. 그 여자를 찾았어요? 아니, 못 찾았어. 하지만 추측은 할 수 있어. 아마 그 여자도 병원에 있던 환자나 보호자였을 거야. 혼란을 틈타 아기를 데리고 나갔고 나중에 양심의 가책을 느껴 고아원에 맡긴 것 같아. 민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아원 원장님이 그러셨어. 새벽에 문 앞에 아기가 놓여 있었대. 쪽지 하나랑 함께 이 아기를 부탁합니다. 제가 키울 수 없습니다라고만 적혀 있었대. 침묵이 흘렀습니다. 고아원 생활은 힘들었어. 민서가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어릴 때는 왜 나만 부모가 없는지 몰랐어. 다른 친구들은 주말마다 부모가 찾아오는데 나는 아무도 찾아오지 않았어. 민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10살 때 위탁 가정으로 갔어. 처음엔 좋았어. 따뜻한 집, 맛있는 음식, 내 방. 하지만 6개월 후부터 위탁 부모가 날 학대하기 시작했어. 밥을 안 주고 때리고. 민서야. 어머니가 민서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요. 이제 다 지난 일이에요. 1년 후에 다시 고아원으로 돌아왔고
18살까지 거기서 살았어요. 그리고 독립했죠. 지금은 뭐 하세요? 편의점 아르바이트. 낮에는 대학교 다니고 밤에는 편의점에서 일해요. 장학금으로 등록금 내고 아르바이트로 생활비 벌고 제가 얼마나 혜택받은 삶을 살았는지 깨달았습니다. 부모님의 지원을 받아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하고 편하게 살았습니다. 하지만 민서는 혼자 모든 것을 해냈습니다. 언니, 정말 대단해요. 혼자서 그 모든 걸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 살아남으려면 강해질 수밖에 없었어. 민서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근데 너는 행복하게 살았어? 모두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네, 행복했어요. 사랑하는 가족이 있었고, 친구들도 있었고, 하지만 가끔은 뭔가 부족한 느낌이 들었어요. 뭔가 잃어버린 것 같은 느낌. 쌍둥이 텔레파시? 민서가 웃었습니다. 처음으로 진짜 웃는 것 같았습니다. 나도 그랬어. 가끔 누군가 날 찾고 있는 것 같은 느낌. 어딘가에 내 반쪽이 있는 것 같은 느낌.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25년간 떨어져 있었지만 여전히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민서가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사실 오늘 만나서 얘기하고 싶은 게 있어요. 민서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DNA 검사 결과를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전문가한테 의뢰해서 왜? 무슨 문제라도. 아니요. 문제는 없어요. 확실히 우리는 일란성 쌍둥이가 맞아요. DNA 일치율이 99.9%니까요. 민서가 서류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모두가 긴장했습니다. 화재 당시 병원 기록을 다시 조사했어요. 그날 밤 신생아실에는 모두 12명의 아기가 있었어요. 화재로 4명이 사망 또는 실종됐고 8명이 구조됐어요. 그래서 그 4명 중에 우리 둘 말고도 또 다른 쌍둥이가 있었어요. 숨이 멎었습니다. 또 다른 쌍둥이요? 네. 이씨 성을 가진 쌍둥이 남자아이들이었어요. 그 둘도 화재로 한 명은 구조되고 한 명은 실종됐어요. 어머니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건 나도 알아. 그날 밤 혼란 속에서 여러 쌍둥이들이 헤어졌어. 그런데요. 민서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화재 6개월 후 경찰이 조사를 마무리하면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신생아실 CCTV 기록과 생존자 명단이 일치하지 않았어요. 무슨 뜻이야? CCTV에는 분명히 12명의 아기가 있었는데 생존자 명단에는 8명만 있었어요. 그리고 사망 실종자 명단에는 4명이 있었어요. 숫자는 맞죠? 민서가 잠시 멈췄습니다. 하지만 신원이 바뀐 아기가 있을 수 있어요. 바뀐 아기? 화재 당시 혼란 속에서 아기들이 뒤섞였을 수 있어요. 신원 팔찌가 떨어지거나 잘못 채워지거나 끔찍한 가능성이 머리를 스쳤습니다. 그럼 혹시 저희 둘이 진짜 쌍둥이가 아닐 수도. 아니요. DNA 검사로 확인했잖아요. 우리는 확실히 쌍둥이예요. 안도의 한숨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다른 아기들은 어떨까요? 혹시 잘못 인도된 아기가 있을 수도. 경찰 조사에서는 그런 문제가 없다고 결론 내렸어. 모든 생존 아기들의 신원이 확인됐다고. DNA 검사 없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25년 전에는 DNA 검사가 지금처럼 보편적이지 않았어요. 대부분 신원 팔찌와 부모의 확인만으로 아기를 인도했어요. 그럼 혹시 잘못 인도된 아기가 있을 수도 있다는 거야? 가능성은 있어요. 특히 쌍둥이의 경우. 어머니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럼 이씨 성을 가진 그 쌍둥이는 지금 어떻게 됐어? 한 명은 부모와 함께 살고 있어요. 이준호라는 이름이에요. 지금 26살이고 서울에서 직장 다니고 있어요. 다른 한 명은 실종된 것으로 기록돼 있어요. 이준서, 화재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지만 시신은 발견되지 않았어요. 민서가 사진을 꺼냈습니다. 젊은 남자의 사진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이준호예요. 제가 SNS에서 찾았어요. 사진 속 남자는 평범해 보였습니다. 저는 이준호 씨한테 연락해 볼까 생각 중이에요. 왜? 같은 화재의 생존자니까요. 혹시 뭔가 기억하는 게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그 사람도 쌍둥이 형제를 잃었잖아요. 같은 아픔을 가진 사람으로서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요. 민서의 눈빛이 간절했습니다. 25년간 혼자였어요. 같은 아픔을 나눌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이준호 씨를 만나면 서로 위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같이 가도 될까요? 민서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같이 갈래? 네. 우리 함께 가요. 쌍둥이니까. 민서가 처음으로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미소가 제 미소와 똑같았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새벽까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25년간의 이야기를, 민서의 고아원 생활, 제 평범한 일상, 우리가 각각 겪은 일들. 동생은 소파에서 잠들었고 아버지와 어머니도 피곤한 표정이었지만 민서와 저는 잠들고 싶지 않았습니다. 쌍둥이와의 첫 밤을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민지야, 질문 하나 해도 돼? 응, 뭐든지. 만약 그날 밤 화재가 없었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았을까?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함께 자랐겠지. 같은 학교 다니고 같은 친구들 사귀고 아마 항상 붙어 다녔을 거야. 쌍둥이 텔레파시도 있었을까? 당연하지. 우린 같은 생각을 하고 같은 꿈을 꾸고. 민서가 웃었습니다. 좋았을 것 같아. 그런 삶. 침묵이 흘렀습니다. 편안한 침묵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늦었지만 우리 함께 할 수 있잖아. 응. 25년은 늦었지만 이제부터라도. 우리는 손을 꼭 잡았습니다. 새벽 3시 우리는 각자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민서는 자취방으로, 우리는 집으로. 하지만 헤어지기 전에 약속했습니다. 내일 다시 만나기로. 집에 돌아와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오늘 하루가 꿈처럼 느껴졌습니다. 아침에 어머니의 고백을 듣고 쌍둥이 언니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녀를 만나고 모든 것이 너무 빨리 일어났습니다. 휴대폰을 확인하니 민서에게서 메시지가 와 있었습니다. 오늘 고마웠어. 25년 만에 가족을 만나서 잘 자. 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나도 고마워. 언니를 만나서 잘 자. 내일 봐. 그리고 잠들었습니다. 평생 중 가장 편안한 잠이었습니다. 3일 후 민서와 저는 이준호 씨를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도 우리의 상황을 SNS를 통해 알고 만나고 싶다고 연락해 왔습니다. 커피숍에서 만났습니다. 이준호 씨는 키가 크고 차분한 인상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이준호입니다. 안녕하세요. 민서예요. 민지입니다. 우리는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SNS에서 봤어요. 25년 만에 쌍둥이와 재회했다고. 축하드려요. 감사합니다. 이준호 씨도 쌍둥이 형제를 화재로 잃으셨다고. 이준호 씨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네. 준서, 제 쌍둥이 형이었어요. 같은 날 태어났는데 화재로 헤어졌죠. 많이 힘드셨겠어요. 어릴 때는 잘 몰랐어요.
부모님이 저한테 형이 있었다는 걸 말씀 안 하셨거든요. 중학생 때 우연히 알게 됐어요. 이준호 씨가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때부터 가끔 형을 생각해요. 만약 형이 살아있었다면 어떻게 살고 있을까? 저처럼 평범하게 살고 있을까? 민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준호 씨 혹시 쌍둥이 텔레파시 같은 거 느껴본 적 있으세요? 형이 살아있을 수도 있다는 느낌? 이준호 씨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사실은 있어요. 가끔 누군가 저를 부르는 것 같은 느낌. 어딘가에 또 다른 제가 있는 것 같은 느낌. 저도요. 저도 그런 느낌 받았어요. 그래서 계속 찾았어요. 그리고 민지를 찾았죠. 이준호 씨가 잠시 생각하더니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사실 저도 최근에 조사를 시작했어요. 형을 찾기 위해. 정말요? 네. DNA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도 했어요. 혹시 형이 살아있다면 언젠가 연결될 수 있을까 싶어서. 민서가 이준호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꼭 찾으실 거예요. 저도 25년 만에 찾았잖아요. 감사합니다. 민서 씨 이야기를 듣고 희망이 생겼어요. 우리는 그날 오후 내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같은 화재의 생존자들로서, 같은 아픔을 가진 사람들로서, 그리고 헤어지기 전에 이준호 씨가 말했습니다. 혹시 제가 형을 찾게 되면 함께 만날 수 있을까요? 쌍둥이끼리. 물론이죠. 꼭 연락 주세요. 민서와 저는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거의 매일 만났고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정말 쌍둥이처럼. 어느 날 민서가 우리 집에 놀러 왔습니다. 저녁을 함께 먹고 제 방에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민지야, 고마워. 갑자기 왜 날 받아줘서. 갑자기 나타난 쌍둥이 언니를. 부담스러웠을 텐데. 아니야. 처음엔 좀 그랬지만 지금은 언니가 없는 삶을 상상할 수 없어. 민서가 웃었습니다. 나도 이제 혼자가 아니야. 가족이 있어. 그때 민서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이준호 씨에게서 온 전화였습니다. 여보세요? 민서의 표정이 점점 밝아졌습니다. 정말요? 찾으셨어요? 저도 귀를 기울였습니다. 언제요? 내일? 네, 저희도 갈게요. 네, 감사합니다. 민서가 전화를 끊고 저를 바라봤습니다. 이준호 씨가 형을 찾았대. 정말 DNA 데이터베이스에서 연결됐대. 준서 씨도 최근에 자신의 출생 기록을 조사하다가 등록했다고. 놀라운 소식이었습니다. 내일 만나기로 했대. 우리도 같이 가자. 25년 만에 또 다른 재회를. 다음 날 우리는 이준호 씨와 만났습니다. 그리고 함께 카페로 향했습니다. 이준서 씨가 먼저 와 있었습니다. 그를 보는 순간 이준호 씨가 얼어붙었습니다. 형? 이준서 씨도 일어섰습니다. 두 사람은 똑같이 생겼습니다. 일란성 쌍둥이였습니다. 준호야. 정말 너야? 두 사람이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25년 만에 재회였습니다. 민서와 제가 그랬던 것처럼 두 사람도 울었습니다. 잠시 후 우리는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25년간 나도 찾았어. 내가 쌍둥이였다는 걸 알고 나서. 형도 고아원에서. 아니, 나는 입양됐어. 화재 6개월 후에 미국 가정으로. 놀라운 이야기였습니다. 미국에서 자랐어. 양부모님은 좋은 분들이었어. 하지만 항상 뭔가 부족한 느낌이 들었어. 내 진짜 가족이 누구인지 알고 싶었어. 그래서 한국으로. 작년에 돌아왔어. 출생 기록을 찾기 시작했고
DNA 검사를 했어. 그리고 이준서 씨가 우리를 바라봤습니다. 너희도 그 화재의 생존자구나. 네. 저는 민서고 이쪽은 제 쌍둥이 동생 민지예요. 이준서 씨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쌍둥이가 또 있었어? 네. 저희도 그날 밤 헤어졌다가 최근에 재회했어요. 이준서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화재, 참 많은 가족을 갈라놓았네. 4명의 쌍둥이가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25년 전 같은 화재로 헤어졌던 4명이 우리는 그날 오후 내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각자의 삶, 고통, 그리고 희망.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어. 모두가 이준서 씨를 바라봤습니다. 내가 입양될 때 양부모님이 받은 서류에 이상한 점이 있었어. 나중에 우연히 발견했는데. 뭔데? 내 출생 기록이 2개야. 침묵이 흘렀습니다. 2개요? 하나는 세인트 메리 병원에서 태어난 기록. 이게 진짜야. 하지만 또 다른 하나는 다른 병원에서 태어난 것으로 돼 있어. 날짜도 다르고. 그게 무슨 뜻이죠? 잘 모르겠어. 아마 입양 과정에서 서류가 조작됐을 수도 있어. 불법 입양의 흔적을 숨기려고. 끔찍한 가능성이 떠올랐습니다. 혹시 화재가 우연이 아니었을까요? 모두가 민서를 바라봤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화재 이후 여러 아기들이 실종됐어요. 그리고 일부는 입양됐고 일부는 고아원에 맡겨졌어요. 혹시 누군가 의도적으로 아기 밀매? 끔찍한 단어였습니다. 1990년대 한국에서 불법 입양이 많았어. 특히 미국으로. 만약 그날 화재가 이준서 씨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경찰 조사는 뭐라고 했나요? 정기합선으로 결론 났어. 하지만 이준호 씨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제가 최근에 당시 소방서 기록을 받아봤어요. 화재 원인 조사 보고서. 모두가 서류를 들여다봤습니다. 여기 보면 화재 발생 지점이 2곳이에요. 3층 신생아실과 1층 전기실. 거의 동시에 발생했대요. 전기합선이라면 한 곳에서만 발생해야 정상 아닌가요? 맞아. 그리고 더 이상한 건 신생아실 CCTV가 화재 10분 전에 꺼졌어요. 전기합선보다 먼저.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럼 누군가 의도적으로 우리 경찰에 다시 신고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이준호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미 했어요. 어제 경찰이 재조사를 시작했대요. 25년 만에 다시 열리는 사건. 그리고 우리 넷은 그 중심에 있었습니다. 한 달 후 경찰 조사가 진행됐습니다. 25년 전 병원 관계자들을 다시 조사하고 CCTV를 재분석하고 생존자들을 인터뷰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화재는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불법 입양 조직이 계획한 범죄였습니다. 그들은 신생아실에 화재를 일으켜 혼란을 만들고 그 틈에 아기들을 빼돌렸습니다. 일부는 해외로 입양을 보내고 일부는 고아원에 맡겼습니다. 민서와 이준서 씨가 그 피해자였습니다. 주범은 당시 병원 간호사장이었습니다. 그녀는 입양 브로커들과 공모했고 수십 명의 아기를 불법으로 거래했습니다. 25년 만에 밝혀진 끔찍한 진실이었습니다. 뉴스는 연일 이 사건을 보도했습니다. 25년 전 병원 화재, 알고 보니 불법 입양 범죄. 사회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우리 넷, 화재의 생존자 쌍둥이들은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저는 25년간 제 정체성을 몰랐습니다. 왜 부모가 없는지, 왜 혼자인지. 알고 보니 저는 범죄의 피해자였습니다.
민서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저는 미국에서 자랐습니다. 좋은 양부모님을 만났지만 제 뿌리를 몰랐습니다. 이제야 알았습니다. 제 인생이 거짓 위에 세워졌다는 것을. 이준서 씨도 울먹였습니다. 저는 운이 좋았습니다. 어머니 품에 남을 수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제 쌍둥이 언니는 그럴 수 없었습니다. 범죄자들이 우리를 갈라놓았습니다. 25년간 저는 형을 잃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형은 잃어버린 게 아니라 빼앗긴 거였습니다. 기자회견 후 언론의 관심은 폭발적이었습니다. 인터뷰 요청이 쏟아졌고 다큐멘터리 제작 제안도 왔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대부분 거절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관심이 아니라 평범한 일상이었습니다.